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우리나라를 망치는 법안, 입법 폭력, 입법 독재가 거의 깡패 수준입니다. 조폭 수준입니다. 묻지마 입법을 하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게 됩니다.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걸 막아야 한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대법원장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자. 지금 현재의 김명수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대다수 꾸며서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하자.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아예 박탈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법안을 만듭니다. 또 헌법재판소장이 11월이면 퇴임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것도 막으려고 나설 것입니다. 또 KBS 수신료가 이야기가 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 국민적인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공영방송 체제, 수신료 체제, 이게 지금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KBS 수신료를 내야 되고 또 일반 가정에서는 케이블 TV 수신료도 내야 합니다. 이중징수라는 겁니다. KBS 안 보는데 내가 왜 KBS 수신료 내야 되느냐. 또 KBS 수신료면 따로 받아야지 왜 전기료하고 이렇게 강제 징수하느냐. 또 케이블 수신료를 내고 KBS 수신료를 왜 따로 내야 되느냐. 이걸 법을 개정해서 수신료를 더 올려준다. 수신료를 더 받는 방법을 더 강화한다. 또 이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헬로윈 참사, 이태원 참사입니다. 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법을 추진하자. 또 특별법을 추진을 해서 최대한 2년 가까이 이 헬로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 활동을 하자. 지금 이겁니다. 국정조사를 55일 동안 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자라고 해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를 거쳐서 검찰의 기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책임자를 가리고 나면 이제 배상 보상 부분이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런 거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선이 있으니까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서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정치단체입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기억나실 겁니다. 9번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9번 했습니다. 들어간 예산만 700억 원이 넘습니다. 나온 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매번 똑같은데 매번 조사하자라고 해가 9번 조사를 했습니다. 헬로윈 참사도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서 활동 시작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을 또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양곡법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쌀값이 오르거나 쌀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이걸 거의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사들이는 이런 방안입니다. 이게 상황에 보고 예산을 점검하고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거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예 고정적으로 무조건 사들려야 되는 걸로 고정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양곡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오전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양곡법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쪽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니까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이 부분을 또 충분히 알아야 하니까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 정부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식으로 지금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폭 수준의 깡패처럼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그 법안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또 국민들의 여론이 찬반으로 갈립니다. 또 정부는 거기에 나서서 국민들 설득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부권도 행사해야 합니다. 금수완박 이후로 계속 이런 짓거리가 되풀이되고 있고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나라 망치는 법안을 민주당이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하다 못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재명 불구속 특별법 만들어라.
뭐 아예 이재명은 수사도 하지 말고 재판도 하지 말고 이재명은 뭐 왕처럼 특권을 주는 특별법 만들어 버려라. 이 이재명 방탄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국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지금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맞서면서 이제 막 가는 상황입니다. 뭐 민주당도 묻지마 입법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론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 이건 국민들의 여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지금 진보, 보수, 우파, 좌파 뭐 어떤 이름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총선의 결정적인 키는 선거 때마다 그렇듯이 이제 중도입니다. 중도층을 누가 장악하느냐, 중도층의 지지를 누가 이끌어내느냐는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예 제명시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김재원 자신이 뭐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또 사죄를 하는데 이 저질러 놓고 사죄를 하고 하는 것이 참 김재원 개인적으로 그 목사를 좋아할 수도 있고 김재원 개인적으로 5.18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 최고위원이고 또 뭐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총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략적인 언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확실한 보수, 우파의 이념이라면, 지켜야 될 이념이라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도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 확실하게 보수, 우파의 싸움의 논리, 뭐 정치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싸움입니다. 싸움에 필요한 논리라면 중도층의 지지를 좀 얻지 못하더라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가 아닌 걸 가지고 굳이 중도층의 외면을 받는 그런 언행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왜 합니까? 그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일이죠. 전체로 보면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홍준표가 아예 제명시켜라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최고위원 회의가 만들어지고 지금 새 지도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제명을 시키면 그게 더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 좀 더 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원은 또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김재원을 계기로 해서 이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이런 겁니다. 김재원의 실수는 지금 거듭이 됐고 또 명료합니다. 이럴 때는 일벌백계조, 당의 기강을 잡는 이런 기회입니다. 김재원에 대해서 혹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이런 식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도려내겠다. 이런 정도의 말이 나와야 김재원 정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도려내고 공천 주지 않으면 김재원 설 자리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 이 횡포,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중도층에서 볼 때도 전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게 법입니다. 룰입니다. 법을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건 중도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도 적어도 합리적이다, 자신이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를 김도비 위원장이 차지하고 법사위에서 모두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은 이 법사위를 이제 통과하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패스트 트랙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입법을 하겠다. 계속 이런 식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어제는 제가 대법원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위헌. 그래도 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동의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9월 11월 돼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되는데 왜 지금 아예 법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부터 계속 논란을 일으켜보자라는 겁니다. 이 법을 가지고 또 한번 서로 논란을 벌이다가 양곡법처럼 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대통령은 이런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만 만들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동의해 주지 않을 명분을 만들어 가겠다. 총선을 앞두고 논란을 일으키겠다. 대법원장 김명수가 아닌 정말 합리적이고 좀 정상적인 대법원장이 들었으면 이재명이 힘들어지거든요. 그 다음 헌법재판소장 이번 11월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소위 뭐 진보 5명 보수 4명 이번에 금수완박 그 판결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장을 11월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아예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임명에 동의를 해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서 헬로윈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특별법을 또 만들어서 2년 가까이 특별조사하자 이겁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지난 10년 동안 9번 조사하고 수사했습니다.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이 예산 들어간 거 거의 대부분이 뭐 인건비, 외국 출장비 뭐 이런 겁니다. 헬로윈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KBS 수신료입니다. KBS 수신료 지금 국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막 이름이 깁니다. 뭐 다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정청래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최근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추진을 하는데 KBS 수신료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KBS 쪽에서 또 정청래는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 이 뭐 KBS의 오랜 수건입니다. KBS가 계속 로비를 하는 것이죠. 한국방송공사법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KBS를 지켜주고 사실상 공영방송 체제로 운영되는 게 또 MBC입니다. KBS, MBC를 민주당이 이렇게 지켜주고 KBS, MBC는 민주당을 위해서 왜곡 방송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 지금 관계를 총선까지 계속해보자라는 겁니다. KBS나 MBC의 사장을 뽑는 이걸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 사장도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법안도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KBS 수신료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왜 필요하지? 공영방송이 필요한 부분, 뭐 전쟁이 있었을 경우에 큰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건 다른 방송으로도 할 수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 수신료를 내야 한다면 각자 자율적으로 내면 되는 것이지 왜 전기료에 같이 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내는 방식을 택하지? 그 다음입니다. KBS 수신료 내고 또 케이블 TV 수신료를 왜 두 번씩 이렇게 이중으로 내야 되지? 민주당의 이 국회에서의 입법 횡포, 조폭과 같은 이 입법 독재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비판을 해야 하고 이 부분만은 중도 넘어서 민주당 지지층들도 이 부분만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이걸 어느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